저기 사람 구하죠. 영화 연출을 맡은 차성덕 감독은 과거 부모를 잃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영화 신과 함께 증인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13년차 배우 김향기의 풍부하고 성숙한 연기력을 엿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동생 영인과 단둘이 살아가는 영주. 동생 영인의 방황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영주는 부모를 죽게 만든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갖는 고정된 심리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복합적인 심리에 대해 그린 영화. 아줌마랑 계속 같이 있어도 되는 거죠? 영주입니다. 이른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둘러 문을 열어주는 영주. 감사합니다. 들어오시죠. 내가 이제 창고 봐. 이제가 20살이 된 영주를 대신하여 부모와 고모부는 영주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제일 좋은 시기. 집 파는 거 좀만 더 생각해보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함께 살았던 집을 내놓을 생각에 영주는 또다시 고민합니다. 아니, 저번에 끄덕끄덕 하더니 왜 또 그래? 니들 분양권 받아봤자 새 아파트에 월세로도 어림없어. 산다는 사람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고 헤쳐버리는 게 나아. 우리 집에서 상난다! 갑자기 들려오는 소란에 거실로 나서자 동생 영인이 이들을 격하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로 와. 가만 있어. 어머. 고모는 영주를 성이야. 어른으로서 충고하려 어른이면 하지만 어른답게 영주는 그런 똑똑하게 고모의 굴어야지. 말이 불편하기만 아니 이렇게 합니다. 현실을 몰라서 어떡하니? 몸만 컸지 여적 어린애 같아서 고모가 걱정돼 죽겠다. 저 이제 어린애 아니라고요. 부모님의 기일을 맞아 영주는 제사상을 준비한 뒤 동생 영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이 되어서도 영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주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주영인 학생 보호자 되시죠? 강지윤이, 우기정이, 김동환이가 한패거리고 이희찬, 주영인이 나중에 끼어들었어요. 알고 보니 영인은 아이들은 범죄를 최종 저지르다 판결전까지 경찰서에 잡혀오게 된 분류심사 것이었습니다. 수감 조치될 예정이고요. 영주는 그 사이 동생의 합의가 감형을 되면 위해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합의금을 준비해야만 합의금 합니다. 한번 모아보시고. 당장 합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부모님들 생계 능력 증빙 자료랑 그 자녀에 대한 교정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저기요. 주영인 학생 보호자인데요. 제가 일이 없어서요. 합의금도 그렇고. 집에 어른이 없어요? 영주는 그 길로 고모를 찾아가지만 고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여력도 지들 없습니다. 급할 땐 대뜸 도와달라면 끝이야. 제가 꼭 갚아요. 정말 그럴 거예요. 니네 부모 죽인 놈 과실치사돼서 합의금도 쥐꼬리밖에 못 받은 거 네가 아니? 방법을 찾던 영주는 길거리에 대출 전단지를 저 대출 보고서 좀 전화를 해주세요. 하게 되는데 이체하실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하지만 신용대출을 빙자한 사기였고 영주는 피 같은 90만 원을 순식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왜안 나와요? 고된 하루가 지나가고 집에 돌아온 영주는 이내 망연자실합니다. 충동적으로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부동산에 전화를 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끊어버리는 영주. 영주 미쳤어. 그날 저녁 영주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버린 영주. 지금 이러한 상황은 그녀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버겁기만 합니다. 부모님의 판결문을 살펴보던 영주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인 가해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영주는 가해자인 상문이 하는 두부 가게를 찾아가게 되었고
넋이 나간 표정의 상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홀로 앉아있는 상문에게 다가갑니다. 저기 사람 구워줘. 결국 영주는 가해자인 상문과 그의 아내 향숙이 하는 두부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문은 영주가 피해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향숙은 영주를 배달 거래처에 데려가고는 영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얘가 배달 줄 거야. 아이고 애기다 애기.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겠구만. 무슨 얜 요즘에 같지 않아. 아주 그냥 손끝도 야무지고 묻어나고. 유일하게 알았어, 잘 자신을 뽑았겠지. 어린애 취급하지 않는 향숙의 말에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영주. 그날 저녁, 영주는 향숙에게 퇴근 인사를 건네려다 향숙의 숨겨진 돈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장님, 저 가보려고요. 그래, 고생했어. 주일에 푹 쉬고 월요일에 보자. 향숙은 영주에게 날 고생했다며 넣어줘서 두부 한 모를 남겨둔 건네지만 거라. 영주는 호의에 대한 거절의 의미로 두부를 쓰레기 더미에 버려버립니다. 다음날 영주는 영인의 보호자 자격으로 분류심사원을 찾았습니다. 합의금이 300이네요. 최종 판결 전에 피해자 측에 입금하는 게 베스트인 거는 알고 있죠? 보호감찰 중인 영인을 마주하게 된 영주. 영인아, 누나 봐봐. 괜찮아. 누나만 믿어. 영주는 늦은 밤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상문의 두부가게. 향숙의 돈통의 위치를 알게 된 영주는 영인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돈 뭉치를 꺼낸 영주. 그리고 그때 술에 취한 상문이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오면서 영주는 걸릴 위기에 처합니다. 술에 취한 상문을 뒤로 한 채 떨어뜨린 지폐 뭉치를 주우려던 찰나 하지만 상문은 영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주는 쓰러진 상문을 뒤로 한 채 도망치게 됩니다. 다음날 영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두부가게로 향하지만 이 모든 일을 아는 듯 향숙은 영주를 불러세웁니다. 영주야. 자신의 집으로 영주를 데려온 향숙. 그리고 그곳에서 향숙의 아들 승일이 의식 없이 누워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향숙은 영주에게 상문의 처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전에 아저씨가 트럭을 몰았는데 차 사고를 내서 징역을 살았어. 그때가 딱 이맘때라 아저씨가 술만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야. 자신만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주. 손목. 하지만 가해자인 상문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며 힘든 삶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향숙은 영주에게 돈 뭉치를 건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냥 넣었어.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영주야, 넌 좋은 애야. 하지만 알 수 있어. 영주는 곧장 집으로 달려와 돈을 세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죽고 홀로 남겨져 외면만 받았던 영주에게 향숙이 건넨 돈은 유일한 희망이자 응원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영주는 향숙의 돈으로 동생 영인의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영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보호관찰 1년, 야간 외출 제한 3개월 처분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주와 영인을 기다리는 건 고모부의 꾸지람이었습니다. 피해주진 말아야지.
네 아버지가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임마. 화를 참지 못한 영희는 고모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고 고모부를 밀쳐내고는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지 누나 인생까지 망쳐야 정신 차리지. 영주는 영인의 기분을 풀어주려 하지만 영인은 회의적인 태도로 합의금을 돌려주라고 말할 뿐입니다. 가도 돼. 아버지가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임마. 하지마. 그 돈 고모한테서 받은 거 아니야. 지금 일하는데 사장님이 주셨어. 일하면서 천천히 갚으면 된댔어. 그 사람들이 왜? 그분들 좋은 분들이야. 영주는 향숙의 호의와 따스한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잃었던 웃음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영주야, 오늘 아줌마네서 밥 먹고 갈래? 저녁을 먹고 가라는 향숙의 말에 고민하던 영주는 결국 영인아, 향숙의 집으로 누나야. 향합니다.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서 혼자 밥 먹을 수 있지? 다음 주부터 일찍 끝내줄 테니까 검정고시 끊어서 공부 마저 해. 영주는 미래가 창창하잖아. 뭐든 다 해봐. 아줌마가 도와줄게. 응?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하는 향숙의 태도에 환한 웃음을 짓는 영주. 하지만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아들 승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을 뿐더러 가해자인 상문과 언제까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내 자각해냅니다. 상문은 영주를 집에 데려다주며 아들 승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힘드셨죠? 내 힘든 건 뭐 있나? 다 내 죄 것인데. 영주는 향숙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와중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또다시 경찰서에 잡혀온 영인에게 영주는 계속해서 말을 건네지만 영인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영주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상무는 영주와 영인을 불러세웁니다. 상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 영주가 잘 설명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 죽었는데. 그게 저 중학교 때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영희는 영주의 뜻밖의 반응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저 사람이 내 합의금 준 거지. 근데 나 저 사람 어디서 본 거 같다. 그러자 영주는 상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영인이 알게 될까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영인이나 저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집에만 있어. 쪽팔리냐? 엄마 아빠 죽은 거 왜 말 안 했냐? 내 얘기도 그래서 안 했냐? 쪽팔려서? 내가 네 인생까지 망칠까 봐 겁나냐?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냐? 결국 맘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고 마는 영주. 그래! 하나 있는 동생 때문에 쪽팔려 죽을 것 같다. 그거 알면 네가 나 쪽 안 팔리게 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노력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잠에 들지 못한 영희는 부모님의 판결문을 살펴보다 결국 상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판결문 속 상문의 사진을 보여주며 누나, 영주를 추궁하기 모르겠어? 시작합니다. 알아. 뭐? 나도 알고 있다고. 영주는 배달을 가다 넘어져 두부를 쏟고 말았습니다. 이내 두부를 주워 담으려 하지만 다시 담을수록 더욱 으스러질 뿐입니다. 다친 영주를 치료해주는 향숙, 그리고 향숙에게 영주는 자신의 진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아줌마랑 계속 같이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되고 말고 별일 아니야. 괜찮아. 응?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주에게 영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죽게 만든 새끼라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해야 될 사람은 엄마 아빠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좋대. 내가 기특하대. 그래서 나 힘든 거 도와주고 싶대. 우리 버리고 죽어버린 엄마 아빠보다 지금 우리한테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피해자인 부모와 가해자인 상문과 향숙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영주. 과연 영주는 상문과 향숙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될까요? 그리고 영주는 지금처럼 상문과 향숙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 또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본편을 관람해주세요. 너 누나 있으니까 좋아 안 좋아? 어? 내가 너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너 대학까지 보내줄 건데. 대학은 아무나 가냐? 지금까지 영화 영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